문가리는 나중에 자기가 지금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자기 편들을 가지고 제도나 시스템 그리고 기구를 바꾸고 해도요, 역사적으로는 검찰총장을 내쫓으려고 한 그런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겁니다. 그 검찰총장도 전임 대통령이나 남이 임명한 게 아니라 자기가 좋다고 임명한 사람이고 중앙지검장까지 시켜서 또 자기들 쪽에서 결정적으로 권력을 잡는 데 도움이 됐던 특검의 수사팀장까지 해서 자기들이 충분히 검증을 해서 편을 들어서 검찰총장까지 올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변태도 아니고 자기들이 좋다고 물고 빨고 살다가 그 사람을 시켜서 적폐청산이라는 야당의 피바람을 불러일으키게 해서 수백 명을 손을 봤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느 날 자기들이 못 쫓아내서 그놈 쫓아낸다고 추할매를 투입해서 11개월간 국민들한테 무법 할극을 법무부 안에서 벌이게 했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그리고 지금 윤이 이제 새벽에 4시에 징계되고 저녁에 대통령이 결재한다. 전 세계에 이런 식으로 독자적인 영역이 보장된 검찰청장을 정리하는 모습을 본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한 짓거리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문가리가 공수처를 출범 앞두고 공수처 출범 기간에 윤을 내쫓든지 아니면 정직을 해가지고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완전히 그냥 문에 치명적인 걸 들이밀어서 단계적으로 보내는지 이걸 고민하다가 현재 정권의 지지율이 빌빌 싸면서 문제가 되니까 이자들이 선택한 방법이 윤을 정직이라는 편법을 통해서 내쫓는 부분을 택했습니다. 한국에는 사기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일본보다 한국이 사기 범죄가 월등하게 많다. 왜 한국에 저렇게 사기 범죄가 많은가에 대해 여러 가지 학설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 사기 범죄가 많은 것은 대통령이나 권력을 잡은 정당부터 국민한테 사기치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평범한 국민쯤 되면 사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죠. 많이 배우고 훌륭한 사람들도 사기를 치는데 내가 사기 좀 친들 무슨 문제가 있나? 이리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도 코로나로 사기치고 집값으로 사기치고 경제 성장으로 사기치고 민주주의, 공정정의, 기회균등 사기까지 다 쳤습니다. 그래서 완전 사기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렸죠. 자, 사기를 당했으면 사기 당한 줄 알아야 되는데 문가리를 뽑아줬던 사람들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매몰 비용이 아까워가지고 문가리한테 매달리고 있어요. 이 나쁜 남자들이 여자들을 건드리고 여자들을 학대하고 천대도 여자들이 그 남자를 떠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지금 문 지지자층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미 민주주의가 공수처 출범과 윤석열 제거로 그냥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얼마나 독재로 가기에 위험한 거냐. 그래서 국민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충분할 만큼의 표를 밀어준 세력들이 그것들이 정상이 아닐 때 바로 독재로 가고 파시즘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한국의 이 문가리 정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안 좋게 나오고 국민들이 신의가 떠났다고 해도 이 정권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오늘 중앙일보는 윤석열 카톡 프로필이 Be calm and strong이라 돼 있다는 겁니다. 이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말이에요. 침착하고 강하게. 그래서 문가리가 지를 온갖 권력을 동원해서 괴롭혀도 자기는 침착하고 강하게 이렇게 버티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의 주제어가
인간은 파괴되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가 주어지요. 과연 윤석열이 문가리한테 파괴되어도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침착하고 강하게가 아니라 분노할 때 분노하는 것도 좀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은 제정신이 아니고 상당히 돌아버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는 모든 것들이 어색하고 이상한 짓거리들을 갈수록 더 심하게 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 윤을 징계할 때 그걸 일주일 더 늦춰서 한다고 문제될 거 없습니다. 물론 자기들은 불편하고 귀찮겠지만은 세상은 불편하고 귀찮은 것도 가정이면 감수해야 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새벽 4시에 해결해버리고 그날 밤에 또 사인합니다. 밤에 하는 게 아니라 한 2, 3일 묻혔다가 마지 못하는 척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러고 해야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약간의 불편함도 약간의 신경 쓰임도 안 참는다라고 가는 겁니다. 한 달 전부터 윤의 부인을 정면으로 겨냥해서 그 부인이 하던 코바나 컨텐츠라고 전시회를 하는 회사를 사사시 뒤졌습니다. 압수수색을 직접 하려다가 막히자 국세청에다가 과세 자료까지 요청해서 받아갔고 국민일보 관련 전시회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언론사 관계자들까지 불러가지고 다 조사를 했어요. 윤을 정직시키고 저자들은 아마 윤을 포를 떨라고 할 겁니다. 어차피 윤이 저자들이 볼 때는 이제 더 끌고 가서 자기들이 먼저 지지율이 폭락해서 무너지면 위험한 존재가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윤이 위험한 존재가 되기 전에 제거해버리고 판을 새로 설정하는 게 낫다. 윤의 지지율이 1위에 오르고 보수 지지율이 5, 60%가 모이는 상황에서 윤을 방치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윤이 지금까지는 문 쪽의 영향력에 있는 인물인데 문 쪽의 내부의 싸움에서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싸워왔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이제는 윤이 빠져나가서 보수의 지지를 받으면서 밖에서 문정권을 흔드는 주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자를 오래 살려놓으면 저자가 결국은 나중에 우리를 죽일 거다. 그리고 또 저자 동료나 선후배가 전부 검찰 아니냐. 그러니까 저자를 지금 제거해버리고 공수처에다가 저자 비리를 가족 비리를 가지고 코를 끼워서 언제든지 죽일 수 있도록 해놔야 우리가 안전하다. 지금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걸로 보여요. 어쨌든 윤을 밀었고 윤을 갖다가 편을 들었던 여권 내부의 사람들, 양정철을 비롯한 사람들은 다 팽당한 분위기가 역력하고 그 선택에는 문재인 부부가 결정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이 필요 없으니까 추미애는 이제 가차없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위해서 추미애 네가 안고 가라고 어제 사의까지 추미애한테 받아내서 추미애가 그만두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추미애한테는 여기서 협조하면 자기 대권에 당신이 뛰도록 이제 대깨문 들이고 문 쪽이 도와줄 수 있을 것처럼 암시도 하고 했겠죠. 정말로요. 자기들이 비주류라고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던 추미애를 동원해서 윤을 제거하고 다시 추미애를 자신들 이미지 때문에 버리는 이런 놀라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얼마나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경찰을 지금 세 조직으로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지방자치경찰로 나누어서 만든다면서 국가수사본부의 본부장도 확보하지 못한 채 지금 1월 1일부터 출범을 시켜요. 그래서 국가 지방경찰, 수사경찰 이 분권이 매우 형식적이고 청장사나 국수본을 별도의 조직으로 간다면서 독립도 보장되지 않았고 권한 남용 마적을 경제장치도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수처를 무소불위로 출범을 시켰는데 공수처가 얼마나 무소불위가 될지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예측이 불허합니다. 문가리 정권은 윤석열도 적폐청산에 써먹다가
윤이 자기 길도 좀 가야 되겠다고 하고 문에 계획에 달라드니까 토사구팽시키려다가 저런 위기에 놓였고, 그걸 또 추미애를 토사구팽시키면서 기어코 윤을 옷을 뺏깁니다. 자, 우리가 윤에 대해서 뭐 보수 진영에서 광고도 내고 매일 시위도 하고 뭐 꽃도 돌리고 하는데요. 윤은 지금까지 이 긴 난장판 싸움을 하면서 이 싸움의 원인과 주체가 문갈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제 마지막 수순까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윤을 바라보는 부분에서 윤은 설사 다시 대선 후보로 부활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 편이냐? 그리고 정말로 문갈이와 윤이 지금 저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뭐 하나 잡아놓고 딜이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두 사람의 현재 상황으로 보면 문갈이가 윤을 앞으로도 지지할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윤이 자신한테 들이미는 흠집에 대해서 또 좀 버티면 문갈이 입장에서는 다급한 김에 윤을 좀 써고자 하다가 대물릴 수도 있겠죠. 문이 자기 내부에 대선 카드가 희미해져 버린 상황에서 향후 대권 구도를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 속에서 결국 문갈이가 견할 거를 국민의 동당의 김할배는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문과 윤의 싸움을 바라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은 죽지 않으면 기회가 있다고 보고 또 다음 기회를 볼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대선 1위가 윤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윤의 성격 규정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걸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거 집안끼리 싸움 난 걸 가지고 보수가 달라붙어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언제까지 봐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